상속세 50%, 세금 폭탄, 그리고 최악의 경우 강제 경매까지 이 세 단어를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이 무거워지실 겁니다.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마련한 집인데 왜 내가 죽으면 국가가 절반을 가져가야 하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젊었을 때 밤낮 없이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 겨우 아파트 한 채 장만했습니다. 집을 살 때 취득세 냈습니다. 살면서 매년 재산세 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 다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니 또 세금을 내라 합니다. 그것도 적게가 아니라 많게는 절반 가까이입니다. 이걸 들으면 누구라도 억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세금 구조는 감정이 아니라 법과 숫자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정부는 세수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세금을 채우기 위해 어디를 볼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진 50대, 60대 은퇴 세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보는 아주 무서운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명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이 없습니다. 집은 15억짜리입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 세금 약 1억 원 납부, 현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집으로 세금을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원합니다. 자녀들은 은행에 갑니다. 대출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이 꽉 차 있습니다. 추가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이 점점 불어납니다. 1억이 1억 2천이 되고 1억 5천이 됩니다. 그래도 못 내면 결국 국세청이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공매나 법원 경매로 넘어갑니다. 15억짜리 집이 경매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유찰됩니다. 두 번째도 유찰됩니다. 결국 10억, 11억 정도에 낙찰됩니다. 세금 1억 때문에 15억짜리 집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서울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집 한 채 지키려고 고생했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빚과 갈등만 남깁니다. 형제끼리 싸웁니다. 집은 헐값에 팔립니다.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상속세는 재벌만 내는 거 아니야? 나는 집 한 채뿐인데 무슨 상속세야? 죄송하지만 그건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집값은 폭등했는데 상속세 공제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20년 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억, 3억이었습니다. 그때 공제 5억, 10억이면 대부분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부자들만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10억을 넘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포, 성동, 용산도 15억 가까이 합니다. 경기도 분당, 과천, 광교도 15억, 20억입니다. 이제는 부자가 아니라 평범한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된 겁니다. 제가 간단히 계산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5억짜리 아파트를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합니다. 배우자가 계시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공제가 있습니다.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총 10억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억까지는 세금 없구나. 하지만 집값은 15억입니다. 15억에서 10억을 빼면 남는 금액이 5억입니다. 이 5억은 그대로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약 20%에서 30% 구간입니다. 대충 계산해도 1억 가까운 세금이 나옵니다.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금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 상황 아시죠? 대출이자 갚느라 힘듭니다. 아이 키우느라 돈 들어갑니다. 통장에 여유자금 1,000만 원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억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집들이 결국 급매로 집을 팔게 됩니다. 이 상황을 저는 금융권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명한 분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속세 폭탄을 막기 전에 미리 준비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전증여입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자식에게 넘기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세무 전문가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재산은 오르기 전에 나누어라. 왜냐하면 죽을 때 주면 세율이 50%까지 올라갔지만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10%부터 20%까지 구간에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자녀 결혼할 때 혹은 50대 초반에 이미 재산 이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모님들이 항상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세금 아끼는 건 알겠어. 근데 집을 줘버리면은 나는 어떻게 살지? 이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내 전 재산이 집 한 채인데 그걸 자식에게 넘겨버리면은
혹시라도 자식이 변하면 어떻게 할까요? 며느리가 눈치를 주면 어떡할까요? 내가 90세, 100세까지 살 수도 있는데 병원비는 누가 책임질까요? 이 고민 너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도 줄이고 집에서 평생 살면서 자식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 제가 금융권에서 20년 동안 VI 피자산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지금 당장 명의를 옮겨야 10년의 시간을 벌 수 있는지. 두 번째, 집을 넘겨도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당하는 증여 세금 함정. 이 세 가지만 아시면은 여러분의 집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가족을 지켜주는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본 두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끝까지 집을 안 넘겼다가 결국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또 한 분은 너무 빨리 넘겼다가 노후가 무너졌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거 남 이야기 아니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거 우리 동네 이야기 같은데, 이거 내 친구 이야기인데. 첫 번째 사례입니다. 끝까지 내 집은 내가 지킨다 라고 버티다가 결국 가족에게 상처와 빚만 남기고 떠난 박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회장님은 서울 마포에서 40년을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 회사 다니면서 겨우 장만한 30평대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처음 그 집을 살 때 가격은 몇 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마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개발도 되고 교통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 그 아파트 가격이 18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칠순 잔치 때부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나중에 상속세 많이 나온대요. 어머니도 계시니까 미리 증여 조금만 해주세요. 자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금은 저희가 나눠서 낼게요. 하지만 박 회장님은 완강했습니다. 이놈들이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 탐내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명예 못 넘긴다. 이 집은 내 노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입니다.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넘기라는 말이 기분 좋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박 회장님도 그냥 계속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유언장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자녀들이 상속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현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마포 아파트 한 채, 시세 18억 원, 그리고 얼마 뒤 국세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상속세 계산 결과였습니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합쳐서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집값이 18억이니 과세 대상 금액은 8억 원입니다. 세율 구간은 30%입니다. 누진 공제를 빼고 계산해도 상속세만 약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냅니다. 이것도 몇 천만 원입니다. 결국 필요한 현금이 얼마였을까요?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당장 현금으로요. 큰아들은 사업을 하다가 빚이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전업주부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살림만 하셨습니다. 현금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형제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장남이니까 누가 내라.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너 더 좋아했잖아. 너도 똑같이 상속받는데 왜 내가 다 내?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이 멱살을 잡고 싸웠습니다. 결국 6개월 신고 기한을 넘겼습니다. 가산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방법이 없어서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18억짜리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팔면 제값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16억 원에 팔았습니다. 세금 내고 빚 정리하고 나니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형제 사이도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살던 마포집을 떠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 전세로 이사 가셨습니다. 박 회장님은 평생 집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리 집을 넘기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빨리 증여했다가 노후가 무너진 최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여사님은 유튜브를 정말 열심히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은 미리 증여하세요. 상속세 폭탄 맞습니다.
그 말을 듣고 겁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3년 전 결심을 하셨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12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한 겁니다. 아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최 여사님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아파트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주었습니다. 증여세는 아들이 대출을 받아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님이 거실에서 TV 소리를 조금 크게 하면은 며느리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반찬 가지고도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회사 핑계로 늦게 들어옵니다. 주말에는 피곤하다며 방에서만 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사업 자금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 여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집이 어떤 집인데?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명예 제 거잖아요? 법적으로 제 집입니다. 제가 알아서 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여사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소유권은 넘어갔습니다. 증여 계약서에는 효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는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 최 여사님은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계십니다. 쫓겨날까봐 숨도 크게 못 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극단적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는 이런 소송이 줄을 서 있습니다. 집을 안 주면 상속세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주면 노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은 줄이면서 집의 실질적인 통제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원리입니다. 기업 회장들이 있습니다. 지분은 자식에게 넘깁니다. 하지만 경영권은 끝까지 쥐고 있습니다. 집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넘기지만은 실질적인 권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최 여사님이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지금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박 회장님도 미리 준비했더라면 어머니가 경기도 빌라로 밀려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집을 넘기면서도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집의 주인처럼 살 수 있는 방법.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단 한 문장만 추가하면 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모르면 증여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장치를 알고 하면은 증여는 가장 강력한 자산 방어 전략이 됩니다. 지금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지켜줄 효도 계약서와 전세권 설정 전략, 그 진짜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두 가지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집을 끝까지 안 넘겼다가 가족이 무너진 이야기, 그리고 너무 쉽게 넘겼다가 노후가 무너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세금은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집을 그냥 넘겨버리면 내 노후가 불안합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넘기되 통제권은 내가 쥐는 것.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 바로 효도계약서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조건부 증여 계약서라고 합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법무사가 표준 계약서를 꺼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서울시역 교통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한다. 그리고 끝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종이에 그냥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이거 받는 대신 엄마 아빠 잘 모셔라.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 한 약속은 법정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민법에는 이미 증여가 완료된 재산은 자식이 마음이 변해도 다시 돌려받기 어렵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최 여사님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계약서호 구체적인 조건을 넣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잘 모신다. 판사가 보기에는 잘 모신다는 기준이 너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제1조 수증자, 즉 자식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책임진다. 제2조 만약 분가할 경우 매월 25일 부모에게 생활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제3조 부모의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4 조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본 증여 계약은 무효로 하며 소유권을 즉시 반환한다. 이 한 문장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조건부 계약이 됩니다. 나중에 자식이 약속을 어기면은 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말소 등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즉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있으면 자식이나 며느리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약서만으로는 2%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몰래 집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써버립니다. 그때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돈이 사라졌다면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전세권 설정입니다. 쉽게 말해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을 박아두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들에게 집 명의를 넘기는 날 동시에 여러분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보증금은 적당한 금액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1순위 소유자, 아들 이름 그 아래 전세권자 아버지 이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 여러분은 법적으로 그 집에 살 권리를 갖게 됩니다. 아들이 나가라고 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세권자다. 계약 기간 동안 살 권리가 있다. 즉 법적으로 쫓겨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아들이 집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들이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은행 직원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전세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즉 여러분 허락 없이는 대출이 안 됩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말합니다. 이 집에 전세권이 있어서 바로 거래가 어렵습니다. 결국 아들은 여러분 동의 없이는 집을 팔 수도 없고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는 자식에게 넘겼지만 실질적인 통제권은 부모가 갖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기업 회장들이 사용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지분은 자식에게 넘기지만 경영권은 끝까지 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무사 비용 몇십만 원 아끼려고 그냥 표준 계약서만 쓰고 끝냅니다. 하지만 그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효도 조건이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증여는 위험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상담할 때 꼭 물어보는 질문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아파트가 아니라 꼬마 빌딩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가요? 아파트와 꼬마 빌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파트는 거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명확합니다. 옆집이 10억에 팔리면 내 집도 거의 10억입니다. 하지만 꼬마 빌딩은 다릅니다. 거래가 적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문제는 2026년부터입니다. 국세청이 꼬마 빌딩도 감정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고 판단하면 직접 감정평가를 해서 시세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2배 이상 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을 가진 분들은 국세청보다 먼저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감정평가를 받고 적절한 가격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조카나 손주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이걸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화살표 아들, 화살표 손주 이렇게 2번 증여하면 세금을 2번 냅니다. 하지만 아버지 화살표 손주 이렇게 한 번에 주면 세금은 한 번입니다. 물론 국가는 이런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부터 40%까지 할증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계산해 보면은 그래도 2번 내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손주에게 미리 넘기는 전략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아들에게 증여를 했는데 효도 계약서를 못 썼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인 3개월 아니라면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구청에 가서 증여 계약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취소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자녀와 합의해서 사후효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십시오. 등기에는 못 넣더라도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부동산 세금의 시대입니다.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계속 들여다볼 것입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을 자식에게 주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그 집이 가족을 지켜주는 자산이 아니라 가족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10년 규칙을 피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효도 계약서를 통해 부모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셋째, 전세권 설정으로 실질적인 통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준비하면은 여러분의 집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집 한 채 가진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나는 집 한 채라 상속세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만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현실적인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20년 동안 자산 관리를 해온 강도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집과 노후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